자, 20년 동안 이제 현장에서 이 상권 컨설팅을 하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지속 가능하셨잖아요. 네. 자,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전문성을 인정받고 또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박균호 소장님한테 이제 컨설팅을 의뢰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그 이렇게 소개할 만한 그 성공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이제 그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저는 중개업무는 하진 않아요. 저는 어쨌든 중개사가 아니고 그 상권 관련된 분석하고 조사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성공을 하는 경우는 이제 제가 또 분석을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해가지고 이제 그 의뢰하신 분의 결단력이 더 어떻게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몇 해 전에 해가지고 이제 지금 홍대 쪽에 해가지고 투자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주변에서 부동산에서 물건들을 5개를 가져왔는데 가장 싼 걸 선택을 했었죠. 싼 물건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싼 물건을 선택했던 조건 자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제 뭐 상가 투자를 하게 되면 땅이 넓은 해가지고 상가를 많이 선호를 해요. 네. 어쨌든 해가지고 어쨌든 대지 지분이 많아야 또 어떤 가치 자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상권에 따라 가지고는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이제 만약에 해가지고 홍대 쪽에 보면 주로 해가지고 홍대하고 연남동 쪽에 보면 주택들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상가로 바꾸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최적의 해가지고 월세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수익률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수익률을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조건에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이제 그 대지 면적은 작은데 그 건물 면적은 큰 것. 그랬을 때 해가지고 어쨌든 들어와서 해가지고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가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된다는 거죠. 아, 효율성을 굉장히 그렇죠. 중요시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임대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약간 한 칸에 2칸을 잘라야 되는데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카페나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못해도 13평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해가지고 이제 13평짜리 2개를 잘라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2개 자르질 못할 조건의 어떤 상가 같은 경우는 카페를 한다면 테이블이 1개 이상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계약을 안 하죠. 그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위에 이제 사실은 뭐 어떤 오히려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증축을 해서 증축을 해서 위에 이제 쉐어하우스를 집어넣어서 오히려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제가 알기로 초반에 거의 한 8%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면은 특히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서 수익률만 아까 자꾸 수익률 얘기를 하는데 수익률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면은 물건들을 받으면서 해가지고 보면은 수익률 높은 물건만 자꾸 받았는데 보면은 근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종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그리고 주변의 상권하고 맞을 거나 안 맞을 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갔을 때 상가에 대체성이 있을 거냐. 그 대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어쨌든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택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홍대 쪽에 그 상가 투자를 해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 소개 목적도 달성하고 또 일단은 뭐 그렇죠. 입차인들이 들어와야지 장사가 잘 돼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보면은 사실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내가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도 그분 이번에 다시 그분 다른 지역에 하나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MD 구성을 해줬던 리모델링 공사 중에 벌써 아래 위층 다 채웠습니다. 벌써 다 채웠는데 어디라고는 제가 지금 이야기 못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선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줘라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건물주들이 임대료 깎아주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임대료 깎아주면 자산이 해가지고 수익률이 낮아지면 자산은 해가지고 저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웬만하면 안 깎아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임차인들이 버티지 못하면 나가면 공실 채우기 어렵다. 그런데 해가지고 이제 마침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결국 해가지고 한 달 전 고민하다가 4월 초쯤에 해가지고 3개월 정도로 선제적으로 30% 깎아줬어요. 아, 임차.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고마워하죠. 그렇죠. 그 임차인들이 고마워하고 그리고 이게 또 선순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거기서 이제 마침 기한이 다 돼가 한 사람이 나갔어요. 이제 나갔는데 네. 그 주변 부동산에서는 저 건물주는 되게 착한 건물주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나가고 나서 한 달 안 돼가지고 공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 사는 데는 이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어떻게 살아갈 그렇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이제 성공 사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성공 사례를 들어봤는데 혹시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면서 투자를 잘못해서 뭐 이렇게 실패했던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22년을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면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저희가 상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100% 성공할 수는 없어요.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근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상권이라도 어쨌든 조직력이 잘 되고 직원들의 어떤 교육력이 좀 교육이 잘 돼 있으면은 어쨌든 해가지고 실패할 확률은 되게 낮아요. 낮는데 사실은 이제 개별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저희가 봤을 때도 상당히 해가지고 잘 분석을 했다 싶었는데도 이게 예상보다 다른 경우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2010년도 중반쯤입니다. 중반쯤에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어쨌든 제 실수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초반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보면은 뭐냐면은 상권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 숫자로 하는 부분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제 제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보면 이제 사실은 뭐 어떤 외부에서 보여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그림이 좋다든지 주변의 전망이 좋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어쨌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조금 곤란한데 사실은 그분 같은 경우도 가시성이나 어쨌든 주변 조건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했는데 결국은 이제 배우 세대들하고 좀 이격거리가 컸어요. 커가지고 결국은 어쨌든 해가지고 좀 잘 안 됐죠. 잘 안 됐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상가로 가는 부분들은 결국은 사용을 하는 최종적인 소비자들이 올 수 있는 올 수 있는 어떤 영역에 해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한 이제 우리 현장 전문가로서의 말씀도 들었고요. 자, 이 책이 지금 이제 우리 박균호 소장님의 첫 저서잖아요. 인생 이막을 위한 상가 투자 창업인데, 자, 이 책을 구매하시는 혹은 이제 구매를 할 예정인 분들에게 자, 어떻게 이 책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처음에 이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 책에 처음에 제가 코로나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분명한 거는 어쨌든 해가지고 이 코로나 겪고 나면은 해가지고 상권에 대해서 또 굉장히 변화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할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업태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는 나왔지만 우리나라 이제 상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상권 조사를 하게 이제 상권을 판단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면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정한 범위를 그려서 그 안의 부분들만 대부분 분석을 하고 어쨌든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도시 상권은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상권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 지방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 어쨌든 해가지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권역별 어떤 전체 상권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이해가 일단 우선되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책에서도 어떤 상권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그 다음에 어쨌든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어떤
그 고객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 평가할 거냐, 그 상권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현장 상권과 상가에 사실 이게 되게 어떤 변수가 많은 부분들이 많아요, 상가에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현장 상가와 상권의 이해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적용을 해놔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상권과 상가의 사례, 여기는 보면은 그 요즘에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다양한 상권과 상가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참고하실 만하고, 그리고 MD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구분 상가 투자하시는 거나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MD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과 이제 상가 출구 전략인데 이 부분들은 특히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동산 이 상가가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의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박균현 소장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또 이게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원래 우리가 위기 다음에 이제 기회가 온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이런 아무래도 인생 이막을 위한 이 상가 투자 창업이라는 제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나 혹은 뭐 은퇴자들이나, 그죠? 주부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이 책과 관련해서 뭐 세미나 같은 걸 하실 생각은 없어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일단은 해가지고 책을 사신 분들 중에서 어쨌든 뭐 리뷰나 이제 페이스북에 어쨌든 뭐 한 번쯤 올려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투자를 하셨거나 선택을 하시는 상가에 대한 어떤 온라인 그렇죠.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 컨설팅을 하면서 전국에 많은 상권은 제가 그렇죠. 다 다양한 사례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고자 하는 상권도 어쨌든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이제 마지막에 현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부분도 상담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주말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보다는 한 3명에서 5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실제 상권 투어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책에 보면은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 주소도 있으니까 그걸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